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5일 시장 함께 읽기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그 방송 한번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2차 전지에 그냥 날이었죠. 예, 압도적으로 2차 전지가 그냥 오늘도 좋았고, 오늘은 그 광물 기업들이 어제 포스코가 좋았던 거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LS,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너무 쏠려요. 예, 너무 쏠리니까 어쨌든 쏠리는 쪽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는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남보다 물론 돈 더 벌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당연한 심리인데, 예,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지금은 좀 힘든 게 이게 특정 업종 또 하루하루 이렇게 그 몇몇 기업으로 쏠려버리니까 이제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세장에서 쏠림 현상은 늘 있었는데 근데 이번 쏠림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 좀 워낙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일단 그 중국의 환경 규제, 반도체 요게 좀 이제 탈세계와 관련돼서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이게 맞아요.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 또 잘 아시죠.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소송 중인 주식, KB증권, 하이난 연구, 이거 엔터액이에요. 시소들 초과 조치가 쏠리면서 약간 이제 투자 주의하자는 그런. 사실 제가 저 이웅찬 연구원님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서 계속 보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요 세 분 있죠. 계속 저는 보거든요. 이제 나오는 보고서를 다 보는데 다들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 하이난 연구원님은 정말 테마 너무 잘 잡으시고 거의 신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맞춰요. 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근데 사실 근데 올해 연초에 제가 이웅찬 연구원님 보고서 보고 탈세계화구나, 공급망 전환이구나. 예, 이제 그쪽을 그 올해는 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분이 썼던 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상반기는 탈공급망 관련된 기업들이 이끌 거다. 근데 정확히 맞췄어요. 예, 그래서 요 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검증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서 좋은 보고서를 나오면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솔브레인, 엔캠, 이 밑에 두 개는 실적이 오늘 좀 실망스럽습니다. PI 첨단 소재, DA항공, 그거는 또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환경 규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한테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배출을 많이 하면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일단 지키라는 거죠, 설비. 그러면은 에너지 배출 감축하든가, 공장 가동률을 줄이든가, 설비 폐쇄하든가 해야 돼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바꾸든가. 돈 들죠, 그러면. 그래서 최상위 업체들 빼고는 이거 맞추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만약 이대로 가면 25년 말까지거든요. 대규모 폐쇄 가능성 존재한다. 중국발 에틸렌 공급 감소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호재일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저런 이슈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제 중국이 그 정치국 회의, 어제 그 최진영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바로 그게 열려가지고 결과 나왔습니다. 부양책 발표는 없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주택은 거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다. 이 문구가 4월에 있었어요. 4월 정치국 회의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뭔 얘기죠? 부동산 부양보다는 여전히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 같은 시내는 주택 구매를 두 채 이상 할 수 없을 거예요. 규제 받아요. 예, 뭐 아마 LTV 같은 것도 규제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문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왜 없앴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해야죠. 예, 괜히 없앴을까요? 그죠? 오늘은 뭐 여전히 2차 전지 묻혀서 이런 이슈가 그냥 전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는 뭐 이런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오늘 홍콩에 부동산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죠? 중국이 부동산 부양할 걸로 지금 거의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문구도 삭제됐고 그러면 베이징이나 이런 일선 도시들 그 구매 제한 이런 걸 풀어주겠죠. 그럼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한테 호재예요. 너무 안 가니까 경기 민감주 정말 안 가죠. 그래서 변화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힘드시더라도 경기 민감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시면 좋겠고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요새 S-오일 엄청 올랐죠. 꾸준하게. 근데 S-오일 같은 경우도 3주 전부터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예, 데이터 좋아집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했는데 결국 맞았어요.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고 정제 마진도 급등했고 근데 그때는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좋은 걸 그냥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섹터는 반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방향이 바뀐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물론 중국 정부가 실제 얼마만큼의 부양책을 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그런 문구들이 삭제됐으니까 뭔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SK증권의 한동희연구원 오늘 뭐 주성엔지니어링이 계속 좋더라고요. 근데 하이닉스 관련주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HBM을 통한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놀란 게 삼성전자가 참 이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항상 삼성이 앞섰는데 하이닉스가요. 여기 HBM을 섞어버리면 D램 판매 단가 이거 계산해봤더니 하이닉스는 9% 성장해요. 삼성이 마이너스 8. 마이크론은 뭐 훨씬 못 미치죠. 마이크론은 HBM 존재감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격차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는데 AI를 하는 기업과 좀 늦은 기업 간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메인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물론 오늘 주가는 빠졌다 하더라도 그 HBM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HBM2는 이 HBM 메모리가 여기 패키징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TSV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 HBM2는요 12개 쌓는 8개 네, HBM3는 12개 쌓는 거라고 이 탑을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중심은 HBM2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HBM3도 본격화 될 것 같고 그리고 HBM은요 일반 공정 대비해서 투자금이 얼마 안 돼요. 30에 35%. 투자금은 적은데 가격은 6배, 8배. 예. 근데 메모리는 아직 안 좋아요. AI 제외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하지만 HBM을 통해서 대응하는 기업들은 차별화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모바일 사이클, 데이터 센터 사이클처럼 AI 사이클도 이제 온다. 밸류는 여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다들 한 2배씩은 갔거든요, PBR. 갈 수 있죠. AI 사이클 뭐 내년까지는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 여기 HBM 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가요. 엔비디아, AMD, 자일링스, 인텔, 뭐, 다른 기업들까지. 하이닉스가 이긴 거는 거의 처음 봅니다. 진짜. 10년 만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삼성이 이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검은색이 앞섰죠. 그리고 HBM3가 이렇게 비쌉니다. DDR5가 요즘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굉장한 제품이에요. 주문형 방식이고 D램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HBM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사실 한미도 5배나 올랐으니까. 이수페타시스 뭐 그 기업들의 상승은 일회성은 아니에요. 단순 테마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후공 정도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한투자의 노동길 연구원님이 한국 패권 경쟁 속 전화위복을 꿈꾸다. 이 내용이 이제 자료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통찰력 기르는데 좋은 보고서입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반기에 미국에 베팅한 쪽은 점수가 높았고 중국 쪽은 안 좋았죠. 네. 근데 이제 탈중국 하잖아요. 근데 중국 제조업을 대체할 국가는 아시아하고 한국. 예. 근데 미국이 의도하는 거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만. 뭐죠? 예. 반도체, 배터리, 헬스케어 이런 거죠. 저 부가가치는 그냥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중국 보고. 근데 이제 첨단 산업 먹거리를 그럼 누가 할 거냐? 이거에 따라 이제 성패가 갈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좋았어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 대만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지만 인도는 인구와 내수 시장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고, 한국은 뭐냐? 한국은 반도체 아닙니까? 배터리랑 전기차 이쪽이죠. 헬스케어도 잘해요. CMO. 로버트 앵걸 뉴욕대 교수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국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과 동맹국이,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되게 좋고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둘이 사이가 좋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무역,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괜찮았을 거예요. 전반적인 경기는. 왜냐하면 수출이 잘 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왜? 중국은 우리 한국이 하는 거 다 해요. 인구도 많고.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도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정말 많이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반도체도 그러지 말란 부분은 없어요. 반도체도 미국이 견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차 전지 지금 어마어마한 주도주지만 만약 미국이 견제 안 했으면 이렇게 올랐을까요? 예, 이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2차 전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의 급등 배경도 이거에 있어요. 미국이 중국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걸 대체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예. 근데 안 그랬으면 이 정도로 뜨겁지도 않았을 거고,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에서 만약에 밀려버렸으면 굉장히 데미지를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로버트 앵걸 뉴욕대 교수도 이제 한국이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전화위복. 그러니까 미국이 막아버리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의 그동안 정말 경쟁 치열하잖아요. 뭐 모든 분야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중국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의 첨단 산업에 경쟁력을 더 키워줬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는 국가에서 이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은 핵심 광물, 포스코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탄소 중립 에너지, 태양광 풍력도 있겠죠. 뭐 원자력도 있을 거고, 수소도 있을 거고, 디지털은 ICT, 반도체죠. 헬스케어, 모든 것들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이걸 미국은 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 광물 자원이 얼마나 중국 의존도 없으니까 포스코 가는 거는 결국 이게 결합된 거예요. 예. 이게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도 포스코는 좋게는 봤었지만 올해 아까 말씀한 이웅찬 연구원이 보고서 보고 더 느꼈어요. 야, 이거 저렇게 탈중국, 공급망 이슈 생기면 광물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올해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억나시죠? 최진영 연구원님, 안혜수 연구원님 하고, 제가 죄송한데 한 분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세 분이 쓰셨어요. 예. 세 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포스코, LS 코리아, 그죠? 예. 그 비슷한 부분이죠. 또 재활용 비즈니스 거기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런 거랑 이웅창 연구원의 보고서랑 이런 게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통찰력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을, 배경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기업과 맞물리면 내가 확신을 갖고요,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서 높은 경쟁력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식의 한국은 이걸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탄소 포집, 전력망, 오늘 건설기계 날라갔죠. 원자력, 수소, 태양광. 요새 뭐 태양광도 조금씩 살아나고, 그다음 풍력도 SK 오션 플랜트가 조금씩 올라와요. 물론 뭐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 어떤 이런 이슈들에서 또 수혜를 좀 받는 부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어쨌든 이제 중국, 일본과 미국에서 경쟁을 했는데 이젠 대만이에요. 대만과 경합도가 올라갔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뭐 세계 최강입니다. 그죠? 다만 한국의 약점은 장비, 소재가 좀 약하죠. 일본하고 미국에 비해서 후공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한국은 이런 거 잘해요. 미세공정, 수출, 생산. 그리고 일본이 중국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일본이 중국을 규제합니다. 그럼 중국 못 만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저번에 탐방 자료 봤지만, 중국 갔다 오신 분이 KB에서 쓴 자료도 알려드렸지만, 중국이 반도체 포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주는 한국 기업들. 사실 이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았잖아요. 주성은 중국 비중이 높아요.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넥스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이미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중국은 반도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한국한테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서 중국은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 중국은 이제 우리 거 수입 안 하거든요. 지들이 만드니까, 자기네들이. 뭐 한국 거 굳이 뭐하러 수입하나? 가뜩이나 지금 재고도 많은데 수입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만들게, 이거예요. 요 논조고, 다만 반도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국에서 무조건 사와야 돼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는 여러 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외의 업종들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이 다 대체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로 가야 돼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제품들. 예를 들면 요새 석유화학 되게 안 좋잖아요. 석유화학의 예를 하나만 들면 효성첨단소시죠. 효성첨단소에 탄소섬유로 점프를 했고, 중국 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예요. 물론 이제 일본보다는 좀 미칠 수도 있지만 기술 개발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 기업은 도태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만드는 것만 그냥 똑같이 만드는 기업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꼭 계속 투자하실 때 염두를 해두시고 좀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도 나와 있었지만, 한국이 반도체에서 부족한 게 뭐죠? 소재, 장비, 후공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국산화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장비, 후공정 기업들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을 수 있다. 어쨌든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번에 한미반도체라는 4조짜리 회사가 처음으로 탄생한 것처럼 나중에 반도체 장비 10조도 나와야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ASML이 한 50조 넘나요? 그죠? 굉장히 큰 걸로 아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10조짜리 한번 나와봐야죠. 그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님은 정말 뭐 요새 그냥 작두 타신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봤는데 너무 잘 맞으셔서 그냥 좀 소름 끼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소송 중인 주식. 이건 뭐냐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책에. 비교적 인기 없는 회사 투자해라. 싸잖아요. 인기 없으면 싸다는 얘기예요. 할인 종목을 사라. 현재 실적도 안 좋고 진짜 오래. 여기가 어디였어요? 상사주 누가 거들떠나 봤나요? 10년 동안 최고 스타 주식이 돼버렸죠. 세 번째 뭘까요? 뭐 워크아웃, 뭐 소형회사를 인수하는 M&A나 소송 중인 주식. 오늘 할 얘기는 소송 중인 주식을 사래요.
뭐냐면 주식시장은 어떤 종류든 복잡한 소송에 걸려있는 종목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투자 격언 중에 소송 중인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단기 투자에는 뭐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너무 편견이 생겨서 정말 싼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그 피프티 아시죠? 우리나라 이 아이돌 중에서 정말 신인 그룹인데 미국에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송 사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런 이슈 터지고 나서 1개월간 엔터가 좀 조정받았죠. 예. 아티스트 프락실스. 예. K-팝을 주도하는 한국 엔터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직접 소송 당사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참 저는 이거 읽고요. 야, 이분의 그 생각을 계속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읽고 좀 놀란 게 정반합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정반합. 요거잖아요. 합은 안 나왔지만 정이 뭐죠, 지금? 지금 정이 뭐예요? 앞서 우리 배웠죠. 탈세계화. 중국과 대처, 중국을 대체하는 거. 탈세계화. 관련된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아요. 반도체 후공정, 기술 패권 경제, 2차 전지, 광물 다 탈세계화예요. 정이에요, 정. 정자. 그죠? 반은 뭐예요? 세계화죠. 탈세계화의 반이 뭐예요? 세계화. 세계화 수혜주는 누구예요? 엔터. 엔터는 세계화가 돼야지 수혜를 받잖아요. 근데 엔터는 진짜 세계화 되고 있잖아요. 이런 탈세계화랑 아무 상관없이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 케이팝 다 좋아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계화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반으로서도 주목받는 업종이 엔터다. 참 되게 좀 신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엔터주 되게 좋았어요. 또 좋았는데 그래서 엔터. 근데 꼭 엔터만 보실 필요는 없고 엔터 이분이 언급하셨던 이제 엔터 상사 2차 전지 다 올랐어요. 근데 반도체 후공 정도.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섹터 정도 되죠. 예, 상사, 엔터, 2차 전지, 뭐 광물,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그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되 너무 또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프티 사건 이후로 좀 엔터주 시총이 좀 빠졌습니다. 또 블랙핑크 이슈도 있었죠. 뭐 재계약 하니 많이. 예. 요거는 이제 예전에 스트리밍 시대에 결국 이렇게 음악을 스트리밍, 유튜브나 이런 스트리밍 하면서 한국의 케이팝이 커졌고 국적이 변하고 있는 거죠. 다 변하. 미국 국적이 아니라 다른 국적의 출신의 스타들이 탄생한다. 그게 케이팝이 된 거죠. 이거 이제 몇 달 전에 이미 썼던 자료죠. 예.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찬 연구원님은 코로나 이후로 가계 초과저축이 좀 많아가지고 100조 원이나 쌓였대요. 가계 금융자산이 지금 1000조 원이 증가했는데 초과저축이 100조.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아요. 실제 이 돈이 어디로 가죠? 예, 개인 투자자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요새 부동산 또 올라가죠. 주식 올라가죠. 근데 이 돈들이 특정 자산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인기 있는 지역만 가죠. 주식도 인기 있는 것만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쏠림이 너무 심해요. 이게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투자 이 형태랑 그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은 지수 대비 정말 상대평가를 받는데 개인은 그런 거 뭔 상관입니까? 그죠?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본인이 잘하면 돼요. 근데 기관은 안 그래요. 남과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해외 허치펀드들은 쇼커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 기관들은 좀 말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수를 이기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근데 개인 투자분의 특징상 이게 쏠리면 더 쏠리는 거죠. 예.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독일 지표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중국 경기 부진하고 유가 곡물가 상승해서 또 물가 오르기 시작하고 연준이 긴축 중단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당장 안 좋다는 거 아니라 우리 그 신만전자 기억 나잖아요. 96,000원까지 갔던 거. 그때처럼 너무 좀 휩쓸리지 말자. 좋은 건 알지만 극도로 쏠리면 항상 조심을 할 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되게 쏠린 것 같아요. 어제부터. 막 오늘도 제가 LS 보면서 야 어제 저도 이제 방송 중에 그 시황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게 포스코가 움직일 정도면 이 다 광물주들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저럴 줄은 저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이 그 특정 섹터에 그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 그냥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장이에요. 근데 이런 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쏠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쏠리게 되는 게요, 다른 건 주식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진짜 그렇게 돼요. 다른 건 주식 같지도 않아요, 진짜. 이렇게 쏠려버려. 이럴 때 좀 많이 조심을 좀 하시고 자기가 하는 페이스대로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과저축에 이렇게 많대요. 특정 섹터로 이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삼양식품 IBK 투자연구 김태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5만 원 신규 제시했고 여전히 괜찮다. 음식료 업종 대부분 안 좋지만 해외 수출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불닭볶음면은 가격이나 안 했죠. 그리고 원가는 좀 안정화되고 있고 밀양 신공장 가동률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도 한 30% 정도 이익 증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라면은 이제 인하는 했어요. 근데 불닭볶음면은 제외했죠. 그리고 지금 밀 가격이 좀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거예요. 요새 뭐 러시아가 또 막 저기 곡물 뭐 그런 쪽 뭐 항구 공격해가지고 밀값이 급등해서 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게 그런 악재 때문에 빠진다면 어쨌든 하반기까지도 괜찮은. 그러니까 음식료에서는 성장하는 섹터가 라면입니다. 라면.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솔브레인은 우리 뭐 워낙 잘 아는 기업이죠. 식각, 반도체 소재 기업이고 실적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감산 들어가는데 좋을 수는 없죠. 다만 낸드 3나노 파운드리 수혜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용하는 식가격이 점점 이게 단수가 올라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수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단수 오르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제 깎아내거든요. 식각을 해야 돼요. 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거의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고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요거 이제 삼성의 비중이 늘면서 SI 겔이라고 하는데 요층 식각을 위한 초상계 애천 등, 그러니까 요거를 이 SI 겔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삼성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요걸 그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우리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공부했잖아요. 여기 채널이 있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채널이 있고 여기 드레인이 있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여기에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압을 딱 가하면 이게 전류가 흐르죠. 그 D램은 여기 있죠. 커패시터 여기 전화가 딱 들어가는 거죠. 요 구조인데 제가 그림 워낙 못 그려서 근데 요 채널 있죠. 요거 한 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게이트고 밑에 전류가 흐르는 게 채널이거든요. 한 면만 다요. 근데 얘를 이 채널을요 위로 올려버립니다. 요 판 위로 이렇게 채널을요, 저 판 있죠. 채널이 확 올라가요. 이 채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제가 파운드리 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SI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SI 겔 방금 또 SI 여기가 SI 겔 이런 식으로 이제 쌓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SI 겔 지점 있죠. 얘를 나중에 식각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저기 딱 3등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게이트를 딱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 안 가실 수 있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럼 저거를 어쨌든 없애야 되잖아요. 저거를 저 SI 겔이라는 저 층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솔브레인 요 시가격으로. 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삼성이 개발한. 그리고 이제 CMP는 평탄화 공정입니다. 위도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수가 점점 5나노로 갈수록요, 553으로 갈수록 이렇게 많아져요. 여기 SI겔 보이시죠? 이런 거. 예. 그리고 평평하게 해야 돼요. 평탄하게. 그것도 필요한 거죠. 요게 그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요게 SI겔. SI겔이 저 검은색이거든요. 쟤를 날려버려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SI겔 리무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파운드리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캠이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국내 1위 글로벌 4위 전해액 전문 기업이고 2차전지 원가의 13%가 전해액인 거 아시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배터리 공장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돼요. 미만이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근 공장이 제외되고, 중국에 먼저 진출했고요. 또 LG랑 SK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해액 회사예요, 그냥. 그리고 국내, 폴란드, 중국 쪽에 공장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공장 증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은 29.5만 톤. 지금 29.5만 톤인데 어마어마하게 늘죠. 네, 급격하게 늘 것 같고, 또 조지아 공장 이제 3분기부터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북미 증설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전해액 기업 탑3가 모두 다 중국 기업이니까 이걸 대체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공장 지어야 되겠죠. 짓고 중국은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 대체용으로 딱 지금 탈세계화에 또 맞는 기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하잖아요. 또 이 전해액의 원재료가 전해질 아시죠? 이 전해질 6불화 탄산 리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로 보통 후성이 만드는데, 예, 그것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죠. 근데 그 전해질을 이제 내재화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작해서 EDR 만들어서 새만금 쪽에 이 리튬염이라고 합니다. 저걸 만들어서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원재료까지 수직 계열.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수직 계열화도 완공이 되는 거죠. 25년부터. 그래서 이것도 예,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해액 원가의 40%가 리튬형이거든요. 다 내재화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요. 엔캠이 세계 4위입니다.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미국의 공장 지으니까. 미국에 지어야 돼요. 왜냐면 배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유통기한이 짧아서.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일단은 아쉽게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기대에 못 미쳤어요. 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뭐 FPC용이나 전기차용은 괜찮은데 이 회사 전방이 스마트폰이죠. 근데 스마트폰 쪽이 여전히 안 좋아요. 중국이. 그리고 가동률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승수 연구원님도 가동률 증가해서 앞으로 좀 3, 4분기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빗나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추정치를 50%나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보고서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양승수 연구원님만 쓴 건 아니고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좀 긍정의 의견을 다 담았어요. 예, 그래서 주가도 한번 올라가고 M&A 이슈까지 있었는데, 다만 어쨌든 이번 실적은 실망스럽고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4분기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마 내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연해요, 사실. 인수주체 아케마하고의 장기 시너지도 좋지만 당장 아니라는 거죠. 당장 실적 기여는 없대요. 그렇다고 주가 싼 것도 아니고 PER이 33배나 되니까 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양승수 연구원님도 5월달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미스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투자하실 때 항상 생각하실 게, 우리가 그 아이디어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뭐 나무랄 데 없죠.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저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엄청 싼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판단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겠지만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면 좀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연구원인 TA항공 굉장히 좋게 보셨죠. 저비용 항공사 최근에도 꾸준하게. 근데 이제 이분이 오늘 보니까 텔레그램에 일단 코멘트를 적어주셔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폭락했어요. TA항공이 11%나. 그러니까 이제 저비용 항공사 다 곤두박질 쳤죠. 네.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잘못 잡혀 있었던 탓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오해가 크다고 본다.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옛날처럼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2분기 비수기거든요. 근데 원래 2분기는 적자예요. 2분기는 적자 많이 나요. 근데 이번에 200억 정도 벌었거든요. 과거보다 훨씬 체력이 좋아진 거죠. 근데 시장은요, 이런 거예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높으니까 충족 못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사실 이 최고원 연구원이 의견 빼고는 대부분이 다 보수적입니다. 읽어봤거든요. 뭐 엄경화 연구원님도 보수적으로 쓰셨고, 최고원 연구원님만, 그러니까 최고원 연구원님은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판단은 해보세요. 어쨌든 우님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떨어졌지만 예전에도 계절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항상 있었고, 역대 2분기 중 제일 좋은 실적이고 3분기 성수기 오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한번 기대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이 대한항공 합병 이슈 아시아나랑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합병이 되면 호재예요. 노선을 반납을 하니까 이 TA항공이 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3분기까지 본다면 좋게, 그러니까 이거 판단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시면 안 좋게 하시는 거고, 혹시 주주분들이라면. 어쨌든 3분기는 성수기고, 근데 저도 이게 2대 주주가 지분 매각 우려가 좀 있긴 있대요. 2대 주주가 지분 한 20%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염두에 두시되, 분명한 거는 방향성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향이죠. 체력도 높아졌고 3분기 성수기 오고 여전히 항공기 부족하고 바뀐 건 없어요. 그런 부분. 단 높았던 기대에 눈높이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실적 나오는 기업들까지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 사실 포스코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뭐 안 좋게 쓰신 분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판단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죠. 포스코 그룹은.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전자공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 쪽에서는 어제 그 전자공시는 동원개발이 좀 대규모, 이게 매출액 대비 21%짜리 아마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이 좀 나왔고요. DYPNF 아시죠? 요새 꾸준히 올라오는데 어제도 공시 있었습니다. 영흥 석탄의 저장 이송소, 그러니까 이 분체 이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 규모 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설비 투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테마가 사실 어제 호재 나왔잖아요. 평가 여기 임상 3상 시험 발표했거든요. 미간 주름 개선하는 거. 근데 대조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괜찮은 평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주가 딱 뜨고 밀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제테마도 좋은 내용의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로는 한국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대표이사가 매수를 좀 해줬고요. P&H테크 요새 좀 부진하죠. 뭐 LG 쪽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소영 대표이사가 8,600만 원어치 매수를 했고, 한미반도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원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식시장은 코스닥이 신고가 났고요. 코스피도 이제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2주 연중 이제 최고가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정말 돋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 굉장히 좀 많이 샀고요. 예. 잠시만, 이게 어디 갔죠? 아, 투자자별. 예. 보면 오늘 1조 3천억 팔고 개인은 1조 3천억 샀고요. 그럼 뭘 사고 팔았냐? 오늘 외국인은 철강주 1점 그냥 포스코 판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은 오늘도 포스코 거의 집중 투자, 외국인은 포스코 집중 매도. 요 둘의 대결입니다. 근데 개인이 이기고 있어요. 개인 투자가 여전히 승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섹터로 가면 오늘은 LS가 상한가 갈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갖고 계시면 기분 좋은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이 대형주가 와, 이유도 없어요. 지금 다 광물주예요. 광물주. 오늘 굴삭기 날라간 거 아시죠? 굴삭기 왜 갔을까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옛날에 보고서도 보고, 굴삭기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광물 다 캐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굴삭기 들어가요. 한마디로 광물의 날이에요. 광물의 날. 오늘 그래서 굴삭기주들 폭등. 좀 이해가 되시죠? 전력설비, 여기 다 LS그룹. LX 일렉트릭은 실제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해저터널, KT 서브마린, 건설기계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두산박해, 진성TC까지 해가지고 그냥 피팅주도요 뜨거웠습니다. 태강이 5%, 정유주는 요새 분위기 좀 좋죠. 근데 SOL은 아침엔 좀 급등하다 좀 오해 밀렸고, 이노베이션이 20만원 넘었습니다. 종합상사 오늘도 좋았고요. 요새 LX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참 포스코도 너무 달리는 것 같고, 너무 올라도 참 걱정이에요. 뭐 리튬주 여전합니다. 에코프로 오늘 또 금양,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 요새 뭐죠? 그 이녹스 첨단 소재 맞아요. 여기 아직 들어가 있진 않군요. 여기는 못 올랐네요. 근데 요새 어쨌든 이 이녹스도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지금 리튬주로 갑자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직 리튬 가동하려면 멀었는데 주가는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오션 좋았고요. 자동차가 그래도 오늘 좀 잘 버텨줬어요. 현대위아, HL만도, 우주항공, 방산. 오늘 그리고 엔터주 되게 좋았습니다. JYP, SM. 근데 여기만 갔어요. 4대 기획사. 다. JYP 엔터도 오랜만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었습니다. 타이어주들 중에서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좀 올랐고, 건설주들 오늘 조금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항공주가 곤두박질 쳤고, TA항공 아시죠? AI 뭐 반도체 소부장 할 것 없이 오늘 바이오도 안 좋았고, 뭐 웹툰 컨텐츠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 종목이 압도했습니다. 그만큼 체감은 되게 안 좋은데 2차 전지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여기 뭐 1, 2등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뭐 다른 거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수에는. 그래서 오늘도 그런 현상이 오전에 좀 나왔다,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오르기도 하고 빠졌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다 부진한 하락 흐름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그룹 여전히 돋보였고요. 오늘은 근데 고려아연이 진짜 좀 왕따 당했잖아요, 그동안. 얘도 광물주인데 오늘 좀 한풀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HMM은 그 전환사채 우려가 있고, 요새 게임주 정말 안 좋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좀 급락했고요.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SK 바이오팜도 큰 이슈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게임주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굴삭기 쪽 좋았고, 유한양행도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바이오는 지난주에 한번 반짝 오르고 좀 밀렸고, 오늘 주인공 LS네요. LS그룹. 그러니까 어제는 포스코그룹, 오늘은 LS그룹. 이렇게 막 계속
그룹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중국이 지금 부양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도 중국 관련 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좀 돌아오겠죠. 예. 그 지주사에서 하나가 좋았습니다. 하나가 오늘 모처럼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루닛 다시 갔고 윤성 FNC도 좋았고요. 알루미늄 박도 좋았고 레인보우는 좀 안 좋았네요. 오시아이 홀딩스 좋았고요. TCC 스틸도 정말 뜨겁습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뜨거웠고 대덕은 좀 빠졌습니다. 롯데정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주 내에서도 이렇게 특수화학 회사들은 요새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ISC도 오늘 좋았고요. 덴티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컴 이게 보면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른 거 많죠. 예, 꽤 많이 올랐어요. 급등하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오늘 참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4% 정도 오늘 올랐고요. 풍산도 어떻게 보면 광물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배터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OCI, 영풍 다 올랐고 IS 동서도 이게 폐배터리죠. 네, 근데 이게 건설만 아니면 참 이것도 괜찮았을 텐데 괜찮다는 표현 좀 그렇고 그 주가가 근데 이게 건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저번에 한번 보고서 소개시켜드렸죠. 장문의 보고서.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만 좀 리스크 완화되면 매력 있죠. 왜냐하면 주가 싸니까. 근데 건설 업황이 좀 어떻게 되느냐가 이 회사의 변동성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은 계속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좀 비교적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쨌든 내일 또 오전에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 방송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 아니니까 너무 남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새 포모 현상이 너무 심해요. 특히 그 포모를 빗대서 포스코 없는 분들의 이 공포. 예. 근데 포스코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없는 분도 많죠.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온 게 정당한지 여전히 싼지 이런 거 비교 분석해 보시고 또 오늘 급등한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은 펀더멘털이 좋아서 간 건지 단지 수급으로 간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오늘 또 부진했던 기업들 중에 뭔가 분위기 회사가 바뀌고 있는데 주가 못 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까 PI 첨단 소재처럼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그럼 그럴 땐 또 결단 내리는 것도 필요해요. 예. 뭐 가격 딱딱 긋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딱 잡는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요. 그럼 더 사는 거죠.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경험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투자 중심 잃지 마시고 한번 계속 그 자기 어떤 주관대로 좀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